나이가 들면 지혜가 깊어지지만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몇 가지 습관들도 함께 따라옵니다. 최악인 점은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보기 좋지 않은 습관들은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고 관계를 손상시키며 심지어 스스로를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일단 알아차리기만 하면 고치기는 쉽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저지르는 놀라운 실수 9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할버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내용이니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고 존중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감님을 만나보시죠. 그는 74세의 은퇴한 어르신으로 평생 책을 통해 역사를 탐구하고 우리의 과거를 형성한 장소들을 여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언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예전처럼 찾아오지 않고 대화는 짧아졌으며 심지어 이웃들도 그를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무엇이 변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박영감님 혼자만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박영감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년의 과정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만드는 몇 가지 습관들을 익혔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자기 방식에 약간 집착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외모에 신경 쓰는 것조차 멈췄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그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박영감님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습관들과 그것들이 여러분에게도 피해를 주기 전에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위생 소홀하기, 나이가 들면서 개인 위생 관리와 같은 특정 일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삶이 더 바빠지거나 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손톱을 깎지 않고 방치하거나 샤워를 거르거나 며칠 동안 같은 옷을 입는 등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멀게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영감님은 젊은 시절에는 항상 외모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몇 주마다 이발소에 가고 정기적으로 손톱을 다듬고 깔끔하게 옷을 입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가끔 거르고 면도를 잊고 며칠 동안 편한 옷만 입는 등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게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방문을 그다지 열망하는 것 같지 않았고 동네 산책을 나갈 때면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자신의 위생 습관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기 시작한 감정, 즉 기력이 없고 무관심해진 모습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며 잘 차려입었다고 느끼는 것은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을 주고 세상을 당당하게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게 합니다. 깔끔하게 자른 머리나 깨끗한 옷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상쾌하게 샤워하거나 면도를 한 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단지 더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는 기분을 북돋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너지, 긍정성, 그리고 자존감에 끌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 위생을 돌보는 것처럼 간단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간단한 위생 관리 루틴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느끼게 해주는 것을 하세요. 손톱 깎기,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샤워하기, 몇 주마다 이발 예약하기 등 작은 위생 관리 작업에 대한 알림을 설정해 보세요. 대대적인 변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단계들이 당신이 더 활기차고 다가가기 쉽게 보이도록 도울 것입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거나 향수를 약간 뿌리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은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도 개선합니다. 그러니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보세요. 결국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거울을 볼 때 스스로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나이가 들면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쑤시고 아픈 통증이든 새로운 진단이든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친구나 가족과 나누는 것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결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때로는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일 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걱정을 나누는 것과 모든 대화를 건강 문제로 지배하게 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박영감님을 예로 들어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건강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고 청력 손실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항상 새로운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물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항상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님이 건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는 대화가 짧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그의 말을 자르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산만해 보였으며 심지어 이웃들도 예전처럼 들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박영감님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는 단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건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은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완전히 정상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중요한 주제들을 가리고 부정적인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취미, 이야기, 경험, 심지어 주변 세상에 대한 가벼운 대화까지도요. 당신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대화가 오로지 질병과 건강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토론하는 주제를 다양하게 섞어보세요. 물론 건강 이야기는 때때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를 그것이 지배하게 두지는 마세요. 최근에 읽은 책, 당신을 웃게 만든 영화, 또는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그들 모두에게 삶에는 건강 문제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의 초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대화가 더 균형 잡히게 느껴지고 사람들은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어려움의 상기에 압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 삶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더 넓은 범위의 주제에 마음을 열면 당신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에너지가 어려움의 상태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즐기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니 다음에 건강 대화에 빠져들고 싶을 때 가벼운 이야기나 흥미로운 이야기로 섞어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건강 문제와 씨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고 싶어 합니다. 물건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기, 나이가 들면서 감상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들, 즉 사진, 기념품, 평생 모아온 소장품들을 간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들은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래된 옷,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서류 더미들. 과거를 보존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 의도치 않게 물건 쌓아두기로 변할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감정적, 관계적인 부담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 영감님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집은 그가 결코 읽지 않을 오래된 책들, 수십 년 전에 맞지 않는 옷들, 그리고 한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는 잡동사니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영감님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각 물건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첫 차 열쇠, 자녀들의 아기 옷, 그리고 그가 갔던 휴가에서 가져온 수많은 기념품들. 하지만 집이 점점 더 혼잡해지면서 그는 새로운 물건을 놓을 공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지고 심지어 쉬는 것조차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방문을 즐겼던 그의 자녀들은 이제 오기를 피했습니다. 올 때마다 그들은 잡동사니에 대해 언급하거나 청소를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박 영감님은 방어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들은 내 일부야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박 영감님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습관이 단지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이 그의 과거를 침해하거나 비판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서는 그가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것을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방문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님, 자신의 물건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그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는 능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놓아줄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건들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감정적인 무게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사진 앨범이나 오래된 편지는 추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추억에 붙어있는 감정이지 물리적인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정리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한 방이나 심지어 한 서랍부터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오늘 내 삶에 기쁨을 주거나 실용적인 목적을 제공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 놓아줄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선단체에 물건을 기부하거나 그것을 감사히 여길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것도 과정을 더 보람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정리하면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추억, 그리고 환경에서의 평온함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당신이 더 정리되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을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데 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습관은 당신이 결코 깨닫지 못했을 방식으로 관계를 은밀하게 손상시킵니다. 여기서 핵심은 놓아주는 것이 과거를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추억은 어떤 물리적인 물건이 남아있든 상관없이 항상 당신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치워버리세요. 당신은 더 가벼워질 것이고 당신의 관계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무례하거나 직설적으로 변하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뿌리 깊어진다는 생각에는 일리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필터,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안내하는 내부 메커니즘이 약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해롭지 않아 보이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직설적이거나 무례하거나 심지어 상처를 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단순히 말을 부드럽게 하거나 어조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박 영감님은 스스로를 무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며 무엇보다 정직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자신의 대화가 점점 더 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딸 수연이는 움츠러들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덜 수다스러워졌으며 심지어 옆집 김 여사님도 예전처럼 멈춰서 잡담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의도는 바꾸지 않았고 단지 말만 바꾸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고 그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박 영감님의 필터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정직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본 것을 다른 사람들은 직설이나 비판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딸의 집이 좀 너무 지저분하다고 언급하거나 친구에게 그들의 옷이 예전만큼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것들은 단지 평범한 관찰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억제력을 잃는 것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를 얻었다고 느끼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것에는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진실을 표현하는 방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말이 의도치 않게 선을 넘을 수 있을 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30살 때도 이 말을 했을까? 이 간단한 질문은 잠시 멈추고 당신의 말이 필요하고 친절하며 건설적인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거나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엉망이네 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얼마나 바빴는지 알지만 조금 청소하는 것을 도와줄까? 와 같이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비판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정직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그들의 하루에 대해 묻거나
당신이 그들에 대해 알아차린 긍정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 접근 방식은 관계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사려 깊은 의사소통을 장려합니다. 사람들이 존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참여할 의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청된다고 느낄 때 그들은 곁에 머물며 당신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새로운 기술 무시하기. 많은 어르신들에게 현대 기술의 세계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기, 앱, 플랫폼의 끊임없는 흐름은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기기에는 새로운 학습 곡선이 따르며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피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 손주들, 심지어 친한 친구들까지도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으며, 만약 당신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순간과 경험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박 영감님을 예로 들어보죠. 그는 자신의 오래된 폴더폰에 만족했고 여전히 직접 대면 대화를 선호했지만 손주들이 항상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박 영감님은 손주들을 몹시 사랑했지만 최근에는 단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최근 학교 프로젝트에 대해 듣거나 여행 사진을 보았지만 항상 며칠 늦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딸 수연이는 그에게 영상통화 사용법을 배워보라고 제안했지만 박 영감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기술이 필요 없어. 전화통화면 뭐가 문제야?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영감님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주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었고 실시간으로 그들의 미소를 보고 그들이 신났을 때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기술을 피할수록 그는 자신의 가족 안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손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줌으로 잡담을 나누곤 했지만 박 영감님은 이런 가상 만남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거나 모든 앱을 마스터하는데 몇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부터 배우면서 작게 시작하세요. 문자로 시작하세요. 메시지 보내는 법, 사진 첨부하는 법, 심지어 이모티콘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문자는 연결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영상통화를 시도해보세요. 페이스타임, 줌, 스카이프, 에스카이프, 카카오톡, 페이스톡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기술에 능숙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비록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실제로 서로를 볼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상상해보세요. 마치 집을 떠나지 않고도 같은 방에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 SNS를 탐색해보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밴드 같은 플랫폼은 가족과 친구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신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심지어 자신의 소식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거리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손주들과 쉽게 사진을 공유하거나 원할 때마다
영상 채팅으로 안부를 묻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소식을 접하고 있을 때 세상은 더 작고 더 연결되고 훨씬 더 접근하기 쉽게 느껴집니다. 기본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디지털 세상을 탐색하는데 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술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데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술을 통해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편리함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거리에 상관없이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약간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자기 방식에 너무 갇히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일상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평생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을 관리한 후에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익숙하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에 너무 갇히게 되면 의도치 않게 당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가가기 어렵거나 심지어 변화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영감님은 40년 이상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길로 가게에 갔으며 수십 년 전에 같은 친구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편안함을 찾았고 너무 낯선 것은 무엇이든 저항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를 방문할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그의 습관,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 하지만 얼마 후 박 영감님은 자녀들이 그가 관심 없어 하는 것들을 제안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빠, 새로운 식당 한번 가보실래요? 바로 길 아래에 있어요. 또는 이봐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 다른 곳으로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박 영감님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 모든 변화는 필요 없어. 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박 영감님이 깨닫지 못한 것은 변화에 대한 그의 저항이 미묘한 장벽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장소를 보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박 영감님이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삶의 기쁨, 즉 그의 노년을 더 흥미롭고 만족스러우며 연결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박 영감님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참여하기를 거부할수록 그는 더욱 자기 방식에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족은 박 영감님이 예전만큼 주변 세상에 대해 다가가기 쉽거나 개방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변화는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의 안락지대를 완전히 버리거나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게 보일지라도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세요. 비록 당신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요. 당신의 흥미를 끄는 다른 취미를 탐색해보세요. 그림 배우기를 시도하거나 지역 독서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식료품 가게에 다른 길로 가보고 무엇이 있는지 보세요. 변화는 흥미로울 수 있으며 당신의 마음과 몸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당신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경험의 문을 열어줍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당신의 일상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으로 작게 시작하세요.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차일 수도 있고
전에 가보지 않은 공원을 방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좋은 것은 평소의 목적지에서 벗어난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매년 같은 휴가지에 갔다면 새로운 장소를 고려해 보세요. 이것은 분위기를 바꿀 뿐만 아니라 친구 및 가족과 흥미로운 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열려 있는 것은 또한 당신이 연결되고 성장하며 당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최대한으로 살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세와 기동성 관리 소홀하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자세와 기동성입니다. 구부정한 자세, 발을 끄는 걸음, 또는 일어설 때 뻣뻣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를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자세와 제한된 기동성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 건강의 이러한 측면들을 돌보지 않을 때 그것은 불편함, 통증, 그리고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를 주변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박 영감님은 항상 자랑스럽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원 가꾸기, 동네 산책, 그리고 신체 건강 유지하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박 영감님은 자신이 더 자주 구부정해지고 예전처럼 똑바로 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걸을 때 무릎이 아팠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은 느리고 신중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연이가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아빠, 물리치료사를 만나거나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해볼 생각 해보셨어요? 예전보다 움직임이 느려지신 것 같아요. 박 영감님은 순간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세가 얼마나 변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의 신체적 쇠퇴는 그에게 슬며시 다가왔고 이제 그것은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걷는 것을 볼 때 원치 않는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친구들조차 그를 그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약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자신의 기동성 부족과 나쁜 자세가 자신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자세와 기동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스트레칭 루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은 뻣뻣한 근육을 풀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긴장을 줄이며 운동 범위를 향상시켜 더 나은 자세에 기여합니다. 등, 어깨, 엉덩이를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칭을 포함시켜 보세요. 이곳은 뻣뻣함과 구부정한 자세가 흔히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 똑바로 서서 어깨를 뒤로 젖히고 팔을 머리 위로 부드럽게 뻗으세요. 이 스트레칭을 15-30초 동안 유지하면서 심호흡하세요. 척추를 늘리고 최대한 키를 크게 서는 데 집중하세요. 다음으로 하루 종일 짧은 산책을 하세요. 실 1-5분 걷기만으로도 몸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걷기는 균형, 근력,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기동성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야외에 나가 움직이는 것은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좋은 자세를 연습하세요. 앉을 때는 등이 곧고 발이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하세요. 설 때는 코어 근육을 사용하고 어깨를 뒤로 젖히세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연습하면 제2의 천성이 될 것입니다. 좋은 자세는 더 자신감 있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의 부담을 줄이고 호흡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이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기, 우리 모두 전에 들어본 말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훨씬 좋았지. 이것은 좋았던 옛 시절, 즉 모든 것이 더 단순하게 느껴졌거나 삶이 더 의미 있었다고 인식되던 시간을 회상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끊임없는 되풀이가 될 때입니다. 끊임없이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가 대화에서 귀를 닫고 단절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그것에 너무 집중하면 현재의 아름다움과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영감님은 종종 과거를 회상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웃의 이름을 알았던 시절, 몇 마일, 몇 킬로미터치를 걸어도 숨이 차지 않았던 시절, 또는 삶이 단지 더 연결되어 느껴졌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연락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 없었어. 우리는 실제로 서로 대화했지. 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박 영감님의 추억은 그에게 소중했지만 과거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언급은 그의 자녀들과 친구들을 지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에 사는 것이 어땠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 중 다수는 매우 다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박 영감님의 향수 어린 이야기는 진심이었지만 때로는 세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딸 수연이는 그에게 부드럽게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아빠,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박 영감님이 깨닫지 못한 것은 끊임없이 현재를 과거와 비교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에 대한 그의 집중은 다른 사람들이 그와 공감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추억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현재를 기념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었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닌 지금 그와 연결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그것이 담고 있는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삶은 독특한 기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지금 여기에서 즐기고 연결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가장 좋아하는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세요. 하지만 그것들을 현재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나 때는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전화가 필요 없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사람들이 직접 만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때를 기억해요.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연결되는 것을 즐겨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모으는지 놀라워요. 와 같이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도 현재와 그것이 상황을 더 좋게 변화시킨 방식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현재의 무언가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현대 기술이든 문화적 변화든 지역 사회의 변화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옛것과 새것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풍요로움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돕습니다. 현재를 받아들이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경험을 찾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대 세계에서 당신의 흥미를 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뛰어들어 당신의 흥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당신이 존경하는 오늘날의 문화에 대해
무언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만 매달리는 대신 현재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아름다움도 받아들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은 바로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 경험하고 공유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세상의 모습에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신을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들고 현재 순간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와 더 강한 연결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머 감각과 장난기 잃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책임감의 무게, 건강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오는 피할 수 없는 변화들은 우리에게 재미와 가벼움을 위한 여지가 줄어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유머 감각과 장난기를 잃는 것은 삶을 덜 즐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멀게 보이거나 연결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머와 장난기는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가장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영감님은 많은 어르신들처럼 삶의 어려움에 짓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은 다 컸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으며 가장 좋아했던 취미들도 덜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심각하고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곤 했고 박영감님은 최근의 의사 방문 세부 사항, 집 문제 또는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타당했지만 이야기하기에 가장 기분 좋은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 이정호 씨가 카드게임을 하러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함께 놀았지만 이번에는 박영감님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정호 씨는 농담을 하고 장난스러운 말을 하며 심지어 박영감님의 늘어나는 역사책 컬렉션에 대해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박영감님은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농담한 지 오래되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진행되면서 박영감님은 이정호 씨의 농담에 웃고 장난스러운 주고받음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머와 장난기의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다시 연결되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주 웃고 일상 상황에서 유머를 찾는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이 웃고 친구들과 농담하거나 작은 것들에서 유머를 찾는다면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더 가벼워질지 상상해 보세요. 인생은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머를 받아들이면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것입니다. 유머와 장난기를 재발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웰빙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재미있고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과 농담을 나누거나 친구와 장난스러운 순간을 즐기는 것, 바로 이런 순간들이 삶을 풍요롭고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일상 습관에 몇 가지 간단한 조정을 한 후 박영감님은 놀라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최근 모험에 대해 듣고 싶어 더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의 대화를 약간 무겁게 여겼던 그의 친구들은 이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웃음을 나누며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그가 매일 산책길에서 지나치는 낯선 사람들조차 그에게 더 많이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손을 흔들거나 친근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세 개선하기,
더 장난스러운 대화에 참여하기, 향수 어린 이야기를 현재의 연결과 균형 맞추기 같은 작은 변화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영감님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삶의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노화가 연결을 잃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적응하고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며 계속 성장함에 따라 번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 영감님의 변화는 노년기에도 우리가 활기차고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력이 넘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습관들 중 어떤 것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약간의 조언이 필요한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